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0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한테는 매일 아침 여러 언론 매체에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날 정리된 간추린 뉴스들을 몇 가지 보내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었는데, 오늘 1호 서울 타블로이드 신문이죠. 1호 서울 오늘자 기사에서 그 내용을 짚었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이 기사입니다. 1호 서울 오늘 아침에 입력한 기사인데, 여의도 핫 이슈 해서 야권발 윤 대통령 퇴진론이 지금 나오죠. 그런데 제2의 노무현 탄핵 역풍 분다. 자, 불가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쳤죠. 이 상황이 실제로 저는 지금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사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민주당이 이판사판으로 이 방어막을 치면서 소위 말하는 탄핵, 윤석열 탄핵, 이것을 진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지금 169석이고 이 국민의힘이 115석이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15명 정도 빠져나가면은 실제로 국회 의결이 가능하죠. 3분의 2니까. 물론 지금은 좀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하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더 거칠게 공격을 하는 유승민계도 있기 때문에 한 10몇 명 정도 되고, 또 이준석을 추종을 하던 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역풍을 맞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엄청난 역풍을 맞아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이재명이든 거의 민심에 휩쓸려 갈 거다.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야권에서는 스멀스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완수 불가론, 또 퇴진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다. 탄핵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지금 현재 분위기고,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한 20일 만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이야기를 했죠.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직후에 무슨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자, 이때부터 김건희 여사를 최순실과 등치시키기 위해서 무슨 김건희 여사가 무슨 비선에서 실세 노릇을 한다, 인사에 개입한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가짜뉴스 같은 것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김민석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무슨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심리적 탄핵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것도 초반전에 했습니다. 박홍근과 비슷한 시점에. 박찬대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고, 정청래 임기는 다 채웠겠느냐는 이야기도 하신다. 추석 민심이라고 하면서, 김용민이 드디어 나섰죠. 김용민 철험에 해서 강경파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럭저럭 하다가 강경파에 속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이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 사퇴를 바라거나, 아니면 질문자가 말씀하신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길이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말로 참 희한하게 하네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김용민은 8일에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하는 그런 촛불 집회가 있죠.
그 집회가 매주 열리는데 이번 주말에는 무슨 뭐 100만 명이 모인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 때 100만 명이 모여서 어떤 탄핵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100만 명이 모이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그 집회의 주최자들은 그전에 강호병 파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조국 수호 집회를 서초동에서 했던 그 사람들이 또 지금 광화문에서 뭐 촛불을 들자 이러고 있는데 거기 현역 민주당 의원인 김용민이 참석을 했죠. 거기서 뭐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의 뭐 극언을 했습니다. 망언 같은 이야기죠. 또 이것뿐이 아니고 이렇게 뭐 민주당 현역 의원이 거리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뭐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 여기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이런 것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아직은 숫자는 미미합니다. 5만 명 이상 되면 무슨 입장을 밝히고 이런 건데 아직은 뭐 수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확 불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재인, 이재명 인신 구속 문제까지 나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일단 그 전 단계를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일단 이 탄핵에 대한 추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의 현직 대통령 탄핵, 하나는 추진하다가 헌재에서 기각됐고 하나는 이 성공시킨 민주당 입장에서 성공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 두 가지를 놓고 재미를 봤죠. 자, 현직 대통령의 이 기사 내용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지금의 야권에게 두 번이나 전국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안겨줬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04년 3월이죠. 노무현에 대한 그 탄핵을 의결을 했죠. 국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금 민주당의 저지를 뚫고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 자민련이 통과를 시켰죠. 그런데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형성이 되면서 거센 탄핵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 열린우리당이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시켜버렸죠. 그래서 다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한번 재미를 봤습니다. 두 번째 재미를 본 것이 바로 2017년 3월 헌재 탄핵 심판 청구에 관한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돼서 5월에 19대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하는, 탄핵시키고 출범을 하는 그 여파로 인해서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민주당 강경파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보자. 그런데 2004년에 탄핵 역풍, 그때는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역풍에 따라서 재미를 봤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자칫 이것을 밀어붙였다가 역풍이 불면은 민주당이 손해를 보죠. 그래서 지금 좀 신중한 그런 그 목소리가 지금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령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김용민 발언에 대해서 아니 이 검사 출신입니다. 법률가죠. 헌법이나 실정법 위반 같은 근거 없이 탄핵론을 제기하는 건 진영 갈라치기다.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정말 할 일이 많고 할 말이 많은 정기국회, 특히 국감 시기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분란을 키우느냐, 이렇게 김용민 의원을 꾸짖는 그런 분위기도 안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역풍을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런 민심을 민주당이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거의 비슷하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핵을 시도를 했다가는 역풍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퇴진론, 탄핵론을 섣불리 꺼내들었다가 보수층 결집, 중도층 이탈, 이것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이 퇴진론,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 탄핵론에 일단은 침묵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탄핵론에 대해서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앞장설 가능성이 있고 또 여전히 민주당 안에 한 계파죠. 친문 쪽에서 주도적으로 탄핵을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지금 문재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그 꼭대기에 그 월북몰이를 한 꼭대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지금 뭐 거의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수사를 직접 의뢰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20명, 뭐 그때 당시 국정원장, 안보실장, 뭐 국방부 장관, 뭐 20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문재인 수사는 검찰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은 문재인 곧 이 수사를 꼭대기를 수사를 하면은 감사원의 서면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무례한 짓 했지만은 검찰이 소환을 하면은 소환이 돼야 됩니다. 뭐 버티면은 강제 구인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친문 쪽에서 먼저 탄핵 이야기가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죠. 이재명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디서 이재명은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오늘 아침 신문에도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은 이 대북 그 어떤 그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 그리고 쌍방울이 그 이재명 대표와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죠.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쌍방울을 둘러싼 수사 그 뒤에 있는 이재명 이런 것들로 해서 이재명이 또 검찰의 소환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인신 구속까지 또 뭐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뭐 전직 대통령 인신 구속, 뭐 문재인 정권 때 두 사람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민주당 안에서 탄핵에 불을 붙이면서 역풍은 나중 일이고 어차피 역풍은 뭐 감소를 하면서 이판사판으로 사생결단식으로 탄핵 전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워낙 그때 해놓은 일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진실 규명 차원에서 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은 사생결단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이번에는 탄핵 역풍이 불 겁니다. 도대체 탄핵거리가 뭐냐? 지지율, 가짜뉴스를 막 붙들어서 지지율을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이유로 뭐 탄핵, 언론, 그 다수당이라고 하면은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니까 기각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민심의 역풍을 민주당은 맞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개도 구력도 다 잃는 이 사법처리는 사법처리대로 되고 민심의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의 일면 톱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계속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사가 뭐 모든 조간의 일면 톱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국민 앱 카카오의 배신 상생을 약속하고서는 계열사 138개 중에서 겨우 10개 줄였다. 자, 카카오가 뭐 행패를 부리고 있다. 행포를 부리고 있다. 뭐 그런 그 기사들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실렸습니다. 골목 상권 위에 40개 축소하겠다. 이렇게 4월 달에 한 말을 안 지키고 있다. 자, 그리고 동아일보는 카카오뿐이 아니고 네이버 독과점 안보 리스크 손본다. 네이버의 독과점도 상당히 심각하죠. 특히 이 언론사 제휴 관계를 4단계로 분류를 해서 지배하에 두는 모든 언론을 그 네이버의 지배하에 두는 무슨 뭐 입주사 개념으로 뉴스 콘텐츠는 언론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네이버 독과점 그 행포. 이 카카오 네이버의 독과점은 다방면에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있습니다.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가령 뭐 웹툰이나 이 웹소설 작가들에게서도 거의 이 절반 이상을 그것을 연재 게재해주는 조건으로 떼가는 그런 그 지금 구조도 있고 뭐 카카오 택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독과점이 있는데 거기다 지금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면은 망을 허술하게 관리를 하면은 안보 문제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카카오가 사실상 국가 기반 통신망인데 앞으로 공정위원회가 살펴보겠다. 자, 아무리 민간 기업이지만은 워낙 이렇게 독과점으로 운영을 하면서 국가 기관 시설이 돼버렸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살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김범수 카카오 그 전 이사의 의장이죠. 그리고 이혜진 그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금 국감 정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번 국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국감 정인으로 채택을 한 그 세 사람. 물론 이번 국감에서는 이 사태만, 그 카카오 먹통 사태만 다루기로 했지만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시티브 센터장 전 이사의 의장, 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24일 부르기로 했고, 카카오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고,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같은 건물에 서버를 뒀는데, 네이버가 같은 건물에 카카오와 같은 건물에 서버를 뒀는데, 그 네이버에서도 일부 서비스 장애가 발생을 했던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거고, 최태원 그 SK 회장은 왜 채택이 됐느냐.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곳이 SK CNC의 판교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판교 데이터 센터 관리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국감에 지금, 정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 막바지로 접어들었죠. 이번 주면 끝납니다. 보통 국감 때가 되면 국감 스타, 이래서 뭐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국감 스타가 탄생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방어, 김건희 공격에 몰두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했고, 국민의힘도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감 스타가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온 것이 아니고, 피감기관장에서 일종의 국감 스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가 눈에 띄는데, 당초 국감 스타, 피감기관장 중에서 한동훈이 스타가 될 거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런데 한동훈이 아니고 시선을 강탈한 씬 스틸러 두 남자가 있었다. 김문수, 유병호. 자, 주인공보다 더 이목을 끄는 씬 스틸러 두 사람이 있었다. 한동훈이 아니었다. 국감 스타가. 자, 이 기사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흥미롭기도 한데,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씬 스틸러가 됐느냐. 확실한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이겠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소신을 여과 없이 피력한, 눈치 보지 않고,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씬 스틸러가 된 거죠. 당초 이번 국감에서 가장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 피감기관장은 단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동안 국회에 등장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날카로운 이 언변으로 제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막상 국감이 진행되자 정치권에서는 씬 스틸러, 그러니까 주연보다 더 시선을 사로잡는 조연은 따로 있다. 누구냐? 한동훈을 제친 두 사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 자, 김문수 위원장, 한노윤 국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이 발언을 해서 국감장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을 당했죠.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은 그에 굴하지 않고 라디오에 나와서 문재인은 총살가입니다. 2019년에 한 발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라디오 같은 데서 계속 되물어보는 거죠. 지금도 생각이 그러냐? 그러니까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기간으로 미뤄보면은 문 전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한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총살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처음에는 김문수 위원장이 이 국감 초반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김문수 위원장이 이 태극기 부대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때 했던 발언들,
이런 것을 놓고 그때와 지금 기관장이 됐는데 생각이 똑같느냐 했을 때는 다소 유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뭐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계속 민주당이 윤건영을 비롯해서 내가 뭐 종북 주사파냐 뭐 뭐 북한 뭐 수령을 뭐 존경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니까 과거에 했던 발언들, 김문수 위원장이 했던 발언들,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소신을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파문이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한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표결을 해서 김문수 위원장을 고발을 하는 안을 가결을 시켰고, 자, 이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 논쟁이 확산되고 있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 자, 이렇게 또 응원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뭐 아시다시피 감사원이 문재인 서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뭐 무례한 짓 뭐 그렇게 하는 시점에 한겨레 신문이 무슨 기사를 계속 내보냈죠. 어떤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뭐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물어본 거죠. 아니 한겨레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오보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 문자 메시지로 보낸 답변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오늘 또 제대로 기사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 문자죠. 그래서 한겨레 오보가 무식한 소리다. 한겨레 기사가 무식한 소리다. 자, 이렇게 한 것이 논란이 됐고, 이것을 놓고 뭐 야당은 무슨 대감 게이트, 대통령실 플러스 감사원 게이트 이렇게 막 몰아붙였지만 국감장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여러 가지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지금 정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리기가 그랬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 어쨌든 이목을 확 끄는 그런 이 두 사람의 선정이 됐습니다. 10월 1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